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5-1단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124쪽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두 지역을 답사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고 가나 지역의 공통된 기후 특징으로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나 오아시스 주변 나무에 풍성하게 열린 대추야자, 그리고 이동수단인 낙타, 헐렁하게 온몸을 감싸는 전통의상 같은 힌트를 통해서 가는 사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는 키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에서 유목을 하고 설치와 해제가 용이한 이동식 가옥인 유르트에 거주한다는 내용을 통해 스텝 기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막, 스텝 둘 다 건조 기후죠. 건조 기후. 자, 그러면 건조 기후의 공통적인 특징을 고르시면 정답은 3번이죠. 건조 기후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가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기역에 요르단의 전통 복장을 보시면 자, 요르단이 건조한 사막이 있는 지역이고, 자, 이 지역이 자, 기역 선택지 보시면 잦은 강수와 강한 일사에 대비한 건 아닙니다. 자, 이 지역이 잦은 강수가 내리지는 않잖아요. 자, 하지만 강한 일사에 대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긴 천이 이렇게 늘어지는, 자, 이렇게 늘어지면서 얼굴이 좀 걸리는 걸 자,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강한 일사는 맞으나 잦은 강수는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니은의 모로코의 전통 건축물 보니까 자, 이 건축물이 지금 흑벽돌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로코도 당연히 자, 건조한 기후에 위치한 곳이고요. 그래서 지면의 습기와 해충을 차단하기 위한 이 고산가옥은 자, 열대기후에 자, 가옥이 되기 때문에 자, 니은도 틀렸죠. 자, 디귿에 낙타는 과거 대상무역에 이용되었다. 자, 사막을 건너서 자, 이동하는 상인들이 낙타에 짐을 싣고 다녔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자, 리을에 대추야자는 오아시스 농업이나 관계 농업에서 주로 활용된 자, 건조한 환경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자, 대표적인 나무가 이게 대추야자 나무죠. 그래서 니을 맞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란의 어느 지역을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란도 당연히 건조한 사막이 발달하는 곳이고요. 자, 이 지역의 기역의 전통 가옥이라 그러면 지붕이 대체로 급경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대체로 자, 평평한 형태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거나 눈이 많은 곳에 가옥이 지붕이 급경사가 되고 비가 적은 지역은 지붕이 대체로 평평하게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니은에 바드기르라는 게 있는데 이 바드기르라는 건 자, 다른 말로 바람탑이라고도 하죠. 자, 건물보다 높은 곳까지 탑을 만들어서 상층의 공기를 끌어내리는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를 정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 이곳은 물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고 물이 부족하다는 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야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이 카나트라는 건 지하 관계수로로 연결하는 것이고, 자, 물은 염분이 높아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 이게 틀렸죠. 카나트라는 관계시설에서 우물로 퍼서 쓴 이 물을 농업용수나 식수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프고시트라는 전통 요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요리가 뭔지 몰라도 절대 돼지고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건조한 지역이니까 돼지를 키우기는 불리한 환경이고 거기다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돼지를 금기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절대 돼지는 아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고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르겠습니다. 자, 서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장이 나와 있는데 저 나무가 올리브 나무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라는 나무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주로 키우는 나무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아니죠. 조금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을을 보시면 자, 야즈드의 카나트가 있는데 이 카나트는 지하 관계 수로로 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증발을 줄일 수 있는 관계 수로다. 자, 맞는 설명이죠. 지하로 물을 흐르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산하의 흑벽돌집이 있는데 이 흑벽돌집을 지을 때 건물을 서로 가깝게 지어 골목길을 만든 건
골목길에 건물을 이용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나무가 없고 그늘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해서 그림자라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가깝게 만들어서 골목을 좁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병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정의 바람탑. 이 바람탑이 위에 문제에 나왔던 바드기류입니다. 그래서 상층의 공기를 끌어내려서 아래쪽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집 내부 기온을 낮추는 장치. 그래서 정도 맞고 정답은 을병적 5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가기유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 요 가기유지역 바로 앞에 연강수량이 500 미만이다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는 건조기후죠. 건조기후. 자, 건조기후의 특징을 고르시면, 자, 먼저 상도 가렵수가 넓게 분포한다. 일단 건조기후는 나무가 별로 없고요. 최난의 평균 기온이 0도 미만이면 한대 기후 중에서도 빙설 기후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빙설 기후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 틀렸고요. 그리고 연중 적도 전염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은 열대 우림 기후가 돼야 되겠죠. 자, 3번 틀렸고, 그다음 4번에 낮의 길이가 길게 지속되는 백야 현상은 북극 근처, 남극 근처, 극지방 근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북극권, 남극권에 있는 나라는 또 아니죠. 중앙아시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5번에 화학적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자, 화학적 풍화는 비가 많이 와야 물에 녹는 화학적 풍화가 잘 되죠. 이 지역은 비가 적게 옵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 풍화는 일교차가 큰 곳에서 잘 일어나죠. 근데 여기 보면 요 힌트가 있잖아요. 일교차가 크고 하는 힌트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다. 자, 나는 요 5번 선택지가 정답이라는 걸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6번으로 갑니다. 가나는 건조기후의 관계 시설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가는 지금 보니까 원형으로 밭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런 밭을 우리가 원형 경작지라고 하는데, 이 원형 경작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면 원형으로 물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관계 시설을 활용한 거다. 스프링클러를 활용했다. 스프링클러를 활용한 원형 경작지. 자, 요걸 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나는 지금 우물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관계수로로 끌어와서 우물로 물을 퍼올리는 시설이죠. 카나트입니다. 자, 카나트, 지하 관계수로로 연결한 카나트. 자,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자, 가는 오아시스 농업에서 주로 활용된다. 만약에 오아시스가 있었다면 스프링클러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가는 원형 경작지 중앙에 전통 방식의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를 일부러 만든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카나트는 지하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외래하천에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고 산에서 얼음 녹은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나트는, 자, 4번 틀렸고요. 5번에 개발 시기는 가나트가 전통적인 방식, 스프링클러가 현대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개발된 건 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전통적인 주민생활 설명한 것이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 A2에서 고른 거. 자, 먼저 가가 베트남의 수도 가라고 했는데, 이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라는 건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기후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기후를 나타내는 어떤 힌트가 얇은 비단이나 나일론으로 통풍이 잘 되는 옷을 만들었다. 그리고 쌀로 만든 국수퍼가 있대요. 그러면 벼농사가 잘 되고 얇은 옷을 입는다는 뜻이니 이 가의 기후 특성은 뭐다? 고온다습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고온다습한 기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우리가 여기가 사막이라는 걸 압니다. 거기다가 머리에 뭐 두건을 쓰고 피부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입는다 그랬고, 그리고 대추야자를 즐겨 먹는다고 했으니 이 지역이 건조하다, 사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라는 사실을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자, 요거 도시 이름은 모르셔도 괜찮다. 하지만 가와 나의 기후적 차이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 자, 건조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교차는 건조한 지역이 크고요. 강수량은 적고요. 그리고 식생 밀도는 낮으니까 요 B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도 비슷한 문제고요. 가옥 구조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나 기후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골라볼게요. 자, 먼저 가 같으면은 요게 고산가옥이 나타났죠, 맞죠? 그래서 가는
열대기후에 자, 가옥 구조고 나는 작은 창 좁은 골목 두꺼운 벽에 평평한 지붕이 나타나는 사막의 흑벽돌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나 기후의 상태적 특징을 골라라 하면 연강수량은 작고 식생 밀도는 낮고 일교차는 커야 되기 때문에 요 C를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로 갈게요.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사이버 학습하면 자, 기억 리얼 중 옳은 내용만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 화석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 답글을 달아보세요 라고 했고,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석탄은 거의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 천연가스 둘 중에 가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생산국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대 생산국이 나오는 자, 요 나가 석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석유로 찾아주시고, 자, 그리고 천연가스라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이란과 카타르죠. 그래서 이란,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생산이 많은 가는 우리가 천연가스로 자,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제철공업과 발전용 연료로 많이 이용되는 건 천연가스, 석유 둘 다 아닌 석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적다. 니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서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둘 다 신기조산대죠, 맞죠? 자, 천연가스, 석유 둘 다 고기조산대 위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석탄입니다. 자, 니은 틀렸고 정답은 3번이죠. 자, 10번 문제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가다 국가 먼저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자, 이란이 있고요. 중앙아시아에서 면적이 큰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자,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수치를 1로 했을 때 상대값이라 그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중에서 석유 대장은 사우디죠. 그래서 사우디가 이 중에선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란이 사우디보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 요걸 활용해서 나라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석유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이 가 나라를 누구로 골라야 됩니까? 이 가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이 나 나라를 이란. 자, 그러면 남는 다는 카자흐스탄이 되는 거죠. 자, 가나다를 연결했고 선택지를 볼게요. 자,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가 위치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가가 돼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요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이라는 게 작년부터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 자, 걸프만에 있는 6개 나라거든요. 그럼 걸프만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페르시아만 쪽에 여기를 우리가 걸프만이라 그래요. 여기 페르시아만 쪽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절대 카자흐스탄이 걸프 협력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다. 그러면 요게 최근에 좀 등장하니까 내가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들을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써볼게. 자, 먼저 첫 번째가 사우디 있고요. 자, 그리고 사우디 여기고 사우디는 표시돼 있고. 표시된 나라 중에는 사우디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나라. 여기 걸프만 여기에 제일 북쪽에 있는 요 나라가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자, 그리고 요 나라가 카타르지. 그리고 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그럼 지도에 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 바레인이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도 걸프만 쪽에 있어요. 바레인. 그리고 요 나라까지. 자, 요 나라가 지금 오만입니다. 자, 그래서 요 6나라가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세 나라는 요 세 나라야.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자, 요 세 나라는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이다 라는 걸 좀 꼭 좀 기억해 줍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은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전통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되는 석유 재벌국들이잖아요. 이 석유 재벌국 3개가 오펙 회원국이기도 하면서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는 다 사우디만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가 사우디가 다 카자흐스탄보다 총 수출액이 많다. 이게 정답이죠. 전 세계에서 석유 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이기 때문에 사우디나 카자흐스탄이나 주로 천연자원 수출에 좀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석유 수출량이 훨씬 많은 사우디가 총 수출액이 카자흐스탄보다 더 많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이란하고 사우디 중에는 석유 재벌국인 사우디가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절대 사우디가 제일 높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산업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셋 중에서는 가장 낮다가 돼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가다 국가로 오른 것은 우리가 골라야 될 세 나라가 터키,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먼저 가가 좀 쉬워 보입니다. 총 수출액이 가장 많고 특히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출 비중이 70% 8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겠죠. 자, 가는 사우디. 자, 먼저 고르시고, 자, 나와 다는 총 수출액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터키가 모로코보다는 인구도 더 많고 산업도 더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총 수출액이 다보다 나가 더 많아서 나를 터키로 고르시면 되죠. 그럼 남는 다는 모로코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 가다 국가를 지도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고요. 일단 제시된 나라가 A는 터키, 자, B는 이집트, 자, C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가나다를 통해서 자, 산업별 종사자 비율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을 가지고 나라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수출 품목에서 나가 좀 튀어요. 자, 이 나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 운송 장비, 기계류, 철강, 의류 같은 공업 제품 수출이 활발하죠. 자, 그러면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중에 제조업이 발달해서 공업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나라, 이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가 터키 A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와 다를 보니까 가도 주요 수출품이 석유고 나도 주요 수출품이 석유기 때문에 이게 겹쳐서 석유만 보고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는 산업별 종사자 비율에 가서 고르셔야 됩니다. 다를 봤더니 1차 산업 비중이 엄청 낮죠. 상대적으로 2차 비중이 2차, 3차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가 같으면은 다 나라보다는 1차 산업 비중이 좀 높죠. 그럼 누가 더 산업화된 나라라는 뜻이야? 다가 더 산업화된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가 아랍에미리트 C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건 뭐 때문에 그랬어? 자, 광업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2차 산업에 해당되는 토목 건설업 비중이 높아서 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2차 산업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를 이집트 B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AC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알제리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우리는 사우디부터 골라야 됩니다. 석유 재벌국의 특징은 2차 산업 비중이 높고 남녀 비율에선 남자가 더 많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 현장이나 자원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심플하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 이 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자, 노말한 자, 가가 알제리. 자, 이렇게 고르면 끝나는 거죠.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석유 생산량은 당연히 사우디가 많아야 되니까 틀렸고 1인당 국내 총생산 더 부자 나라가 사우디니까 이것도 나가 많아야 되니까 틀렸고 청장년층 인구 유입은 사우디가 많아야 되니까 디귿 맞고요. 가는 아프리카, 나는 아시아 이것도 맞으니까 정답은 디귿이에요. 쉽게 5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가 국가에 대한 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 A에서 고른 거. 가, 나
두 나라가 어딘지 찾아야 됩니다. 자, 먼저 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 자, 수도는 앙카라라 그랬고, 수도를 알면 바로 맞추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아주 결정적인 힌트, 파묵칼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제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이 나라. 지중해 연안에 있고 파묵칼레가 있고 비교적 제조업이 성장하는 이 나라가 터키죠. 가는 터키. 자, 나를 볼게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자, 거기다가 뭐 수도가 리야드고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이고, 자, 석유 부분을 벗어나서 나머지도 투자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 사우디의 특징을 골라보면 석유 매장량은 많고 1인당 국내 총생산 많아야 되고 1차 산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사막이니까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요 C를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갈게요. 건조기후 지역 여행 계획이다. 여행할 국가를 지도에 AC에서 여행 순서대로 고른 거. 자, A는 이집트고요. 자, 이집트 아래에 B는 수단. C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힌트들을 좀 찾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행국의 힌트가 두바이,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의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죠. 맞죠? 그리고 국제공항, 대규모 쇼핑몰과 휴양시설들을 건설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누굴 골라야 돼? C. 아랍에미리트를 첫 번째 고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 볼게요. 나일강 하구에 삼각조가 있고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이집트죠. A. 여기만 연결해도 답은 5번이죠. 자, 그리고 다르푸르 분쟁이 있고 사헬지대에 위치한 나라가 또 수단이니까 우리가 CBA 순서 5번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6번 갑니다. 다음 자료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 우리가 골라볼게요. 자, 먼저 이 중에서 A와 C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B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건 우리 확실히 알죠. 자, 가를 보시면 이슬람 최대 성지가 있는 나라다 라고 했으니 이슬람 최대 성지 메카가 있는 이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B.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자, 나는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A하고 C 중에 A가 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A 이렇게 연결합니다. A가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죠. 이 나라가 니제르인데 나라 이름 모르셔도 문제는 푸셔야 돼요. 자, 다도 볼게요. 자, 다는 유목이 발달한 나라다. 그리고 유르트가 형성화되어 있다. 그럼 중앙아시아 초원에 위치한 C를 고르시면 되죠. 이 나라가 키르기즈스탄이란 걸 몰라도 답은 다른 C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국가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자, 힌트를 보시면 동서양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크리스트교 유족과 이슬람 사원이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다. 자, 여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터키죠. 터키가 동양 서양의 문명의 교차에 해당되는 지역이니까 정답은 터키. 자, A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에서 발원하는 주요 하천이 물 자원을 둘러싸고 하류에 위치한 국가와 갈등을 겪고 있대요. 이 하천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터키 아나톨리아 공원에서 발원해서 이스라엘 아니고 시리아랑 그리고 이라크까지 자, 연결되는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지만 아랍어를 사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터키의 공용어 그냥 터키어를 씁니다. 아랍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터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나라들도 확인해 볼게요. 자, B는 이스라엘이고요. 자, C는 이집트. 자, 그리고 E는 아랍에미리트. 자, D는 상대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퀴즈의 일부이다. A 국가에 대한 설명. 자, 지도에 네 나라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터키가 있고요. 자, 이집트 있고요. 자, 수단이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확대한 이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죠. 자, 가나다 국가를 지우고 남는 나라가 정답입니다. 자,
자, 먼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한 수에즈 운하가 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 이 나라는 이집트죠. 그래서 일단 이집트 지웁니다. 자, 다르푸르 지역을 중심으로 아랍계 유목민과 아프리카계 정착 농민 사이에 종교 및 민족 갈등이 나타난 곳은 수단, 남수단. 그러니까 수단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선. 그래서 수단 지웁니다. 자, 블루 모스크가 있고요. 파무칼레. 그리고 최근에는 제조업을 육성하는 이 나라가 터키 아랍에미리트 중에 터키가 되죠. 그래서 다가 터키. 자, 그러면 남는 나라. 이 A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설명은 정답은 5번이죠. 아부다비, 두바이를 중심으로 금융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게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A는 알제리, 자, B는 터키, 자, C는 이란이고요. 자, D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알제리 같으면 내륙 쪽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맞죠? 내륙은 사막. 근데 해안의 여기 일부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있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있다. 자,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기후 환경이 더 좋은 지중해성 기후, 해안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되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의 B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자, 터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이란은 순위파보다 시아파 교도가 많다. 시아파 비중이 90%인 나라가 이란이니까. 자, 디귿 맞고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청장년층에선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죠. 자, 리을 맞는 설명.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표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찾아야 될 세 나라를 리스트를 볼게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 자, 세 나라 중에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힌트 중에서 나라를 고르는 가장 좋은 힌트는 수도의 위도와 경도입니다. 자, 여기서 지도에서 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합니다. 자, 가장 북쪽에 위치하다는 뜻은 위도가 가장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나라가 다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위의 위도 숫자가 높은 나라가 누가 돼야 된다? 카자흐스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위도를 확인해 봤더니 51도인 이 나가 가장 북쪽입니다. 그럼 이 나가 누가 돼야 된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이 나. 자, 먼저 골랐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가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집트가 아프리카 쪽이니 가장 서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가장 서쪽. 아랍에미리트는 이집트보다는 동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세 나라 다 동경을 쓰죠. 동경 숫자가 작을수록 서쪽이란 얘기죠. 그러면 가하고 다 중에 동경 숫자가 작은 게 가입니다. 그럼 가가 가장 서쪽에 위치한 나라라는 뜻이고 이 나라가 이집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누가 돼야 된다?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우리는 가는 이집트, 나는 카자흐스탄, 다는 아랍에미리트라고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이집트 지중해 연안 맞지? 이집트 북쪽이 지중해니까. 자, 그리고 2번에 아랍에미리트는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이나 자원개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남자가 들어와서 남초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죠. 자, 2번 맞고요.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카자흐스탄이 아랍에미리트보다는 훨씬 넓죠.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4번에 국내 총생산이 적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내 총생산은 여기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에 1인당 국내 총생산 있고요. 자, 두 번째 총인구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인구수에 곱하면 국내 총생산이 되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죠. 나와 다를 요 숫자를 계산해 봐. 총인구랑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곱하면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다가 더 커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다가 더 적다 했으니까 정답 4번.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에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위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북쪽에. 잠깐만, 이거 동쪽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경도를 봐야지. 경도. 자, 경도를 확인해 볼게. 카자흐스탄의 수도 경도는 요거 71도. 자, 이집트의 수도는 31도. 그럼 누가 더 동쪽이야? 카자흐스탄 수도가 더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죠. 경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위치만 봐도 카자흐스탄이 더 동쪽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21번 갈게요.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글 읽어볼게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 구조는 화석 에너지의 분포와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화석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 자, 화석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원 수출의 이익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 이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유럽에서 온 거 아니겠죠? 서유럽 선진국인데 여기까지 와서 석유 캐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겠냐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자, 보통 주변의 서남아시아 국가나 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유입이 됩니다. 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보통 유입이 되고요. 자,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 구조의 변화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자원 생산 외에 다른 경제 부분의 성장이 중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외에 나머지 자원이 대두되니까 이들이 위기를 겪는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 생산 증가, 신재생 에너지 생산비 감소 등이 해당됩니다. 맞는 거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자꾸 개발된다라는 뜻이니까요. 자, 리을을 볼게요. 경제구조 다변화를 위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 여러 나라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을 추진하는 게 경제규모 다변화를 위해서 석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도 협력하자라고 체결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절대 석유 수출국 기구는 아닌 거죠. 자, 요렇게 체결한 게 뭐다? 걸프 협력회의죠. 걸프 협력회의.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 아닙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나 정말 심하게 석유에 의존하자는 거잖아. 맞죠? 경제 규정을 다변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 D가 2번입니다. 자, 22번 갈게요. 다음 자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자, 서남아시아 국가의 무슨 정책이라고 했고, 아랍에미리트가 금융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하겠대요. 자, 그리고 국제공항, 쇼핑몰, 휴양시설들을 건설하여 국제금융, 물류, 관광 중심지로 바꾸겠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관광, 금융, 물류 산업 등을 육성하겠답니다. 자, 이 말은 석유에 투자, 석유 말고 나머지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 구조를 다변화시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석유가 아닌 나머지 산업에 투자해서 석유 산업에 탈피해서 나머지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 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창밖에서 개가 너무 짖어가지고요. 선생님이 개소리가 지금 녹음된 것 같아서 창밖에서 자꾸 개가 짖어가지고요. 혹시라도 개소리가 들어가도, 개 짖는 소리가 들어가도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도의 A, B 민족의 공통점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의 주요 거주지 지금 요 나라가 지금 요 표시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A는 이스라엘 안에 소수 민족인 팔레스타인 민족이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A는 팔레스타인 민족, 인민족. 자, B는 중동의 집시라고 불리는, 자, 쿠르드족의 거주지를 표시한 겁니다. 쿠르드족은 터키 동부부터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죠. 자, 두 민족의 공통점. 먼저 첫 번째, 이슬람교를 믿는다. 자, 맞는 설명이고, 주변 민족과 영역 갈등 관계에 있다. 팔레스타인 민족은 유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쿠르드족은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 민족과 영역 갈등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에 2차 대전 이후 현거지로 이주해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고요. 팔레스타인 민족은 아랍어, 쿠르드족은 그들만의 언어, 쿠르드어를 씁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 되는 거죠. 자, 24번입니다. 자료에 표시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지역이 아프리카 지금 사해지대고 호수가 지금 말라 비틀어진다.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호수가 면적이 줄어들고 주변이 관계 농업으로 지금 개발되다 보니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 이 환경 문제는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글씨가 왜 이래? 자, 사막화. 자, 그러면 정답을 고르시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목축 경작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이 된 거죠. 정답은 쉽게 3번 우리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의 문제 24개를 우리가 숨가쁘게 함께 풀어봤습니다. 선생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